네, 대항시대의 온라인에 이 리스본에 어떤 NPC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볼 NPC는 디아즈 제독입니다.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스톨로메 디아즈 제독인데요. 어떤 스킬을 배울 수 있냐면 일단 스킬부터 볼게요. 스킬에서 이 사람 직업을 알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측량, 노적기, 스페인어, 약간 모험가죠. 탐험가인데 실제로 디아즈 제독은 리스본 출신으로 당시의 주왕 2세의 명령에 따라 동방의 기독교 국가를 찾으라는 명령에 따라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동방의 기독교 국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포르투갈이 여기에 원래 이슬람 국가가 있었는데 이 이슬람을 몰아내고 이제 재정복 운동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약간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 세력을 무찔러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또 이때 여기에 오스만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당시에 포르투갈은 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자기 편, 기독교 국가인 편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유럽인들 사이에서 존 프레스터존이라는 왕이, 전설의 왕이 저 이슬람, 여기 아랍 오른편에 기독교 국가를 세웠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럽인들이 그런 기독교 국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염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디아즈한테 네가 저 동방의 기독교 국가를 찾아라 라고 했죠. 근데 이때 그 전설이 완전 뻥이 아닌 게, 실제로 이때 아프리카 동쪽에 지금 아프리카 동쪽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옛날에. 왜냐면 이 에티오피아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솔로몬의 후손이 세웠는데요. 그래서 아마 유럽인들이 이 에티오피아가 동방의 그 기독교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가 전파되면서 저 동방의 프레스터존이 다스리는 기독교 국가가 있었다라는 전설이 아마 유럽인들 사이에서 퍼지지 않았나 그런 싶습니다. 아무튼 이 바스톨로메 디아즈는 왕의 명령에 따라 당시 캐러벨 2척과 수송선 1척을 들고 1487년 이제 먼 항해를 떠났죠. 1488년에 이 아프리카 최남단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케이프타운 희망봉을 발견했는데요. 이때 대항시대에 아마 3나 4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 아프리카 최남단 가기 전까지 바람 안 붑니다. 정말 힘들어요. 가기가 겁나 힘들다가 갑자기 아프리카 도는 순간에 막 미친 듯이 배가 가거든요. 실제로 이때 태풍이 엄청 심했다 그래요. 폭풍이 엄청 심해가지고 2주 동안 거의 죽다시피 해서 살아남습니다, 디아즈가. 그래서 선원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우리 더 이상 못 간다. 더 이상 이 동방의 나라까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바스톨로메 디아즈가 이곳을 폭풍의 곳, 내가 폭풍 때문에 죽을 뻔했다, 개고생했다. 그래서 폭풍의 곳이라 이름 짓고 돌아옵니다. 그때 주왕 2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러면은 누가 거기 힘들어서 가겠냐, 폭풍의 곳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름을 희망봉이라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케이프타운, 바로 희망봉이,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디아즈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그 이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를 갈 때 아프리카 남쪽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한테 그 아프리카 가는 쪽에 약간 도움을 주었다 하고, 실제로 바스코 다가마가 갈 때 이 카나리아 제도까지는 마중을 갔다 해요. 근데 여기서 같이 가진 않았고, 그 이후에 1500년에 카브랄이 이끄는 선단의 한 배의 성장으로서 이제 인도에 같이 가기로 되었는데, 이때 케이프타운에 갔다가 그 부근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계사 아마 신앙로의 개척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로서 아프리카 최남단에 갔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디아즈 제독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브리가사 공작을 한번 보러 갈게요. 자, 브리가사 공작을 보러 갈 텐데 아마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이거 찾기 전까지 몰랐는데 좀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공작이잖아요. 유럽의 귀족 계급을 나눌 때 이거는 이제 한자식 표현으로 바꾼 건데, 원래는 듀크, 공작, 그 다음에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으로 귀족의 계급이 있는데요. 아무튼 공작이라고 불릴 만큼이면 이 포르투갈 왕궁에 들어오면은 브리간사 공작이 있어요. 상당히 높은 귀족이죠. 근데 귀족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 훗날에 포르투갈 왕 주왕 4세입니다. 17세기 포르투갈의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당시에 포르투갈 귀족의 대표로서 이 사람 뭐 스킬을 배울 수 없네. 포르투갈의 귀족의 대표로서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포르투갈이 한번 지배를 당했다기에는 좀 애매한데 무슨 이거 그러면 해인봉 양식이네. 자 아무튼 브리간사 공작이 이야기를 좀 하면은 때는 16세기 후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립니다. 왜 포르투갈이 스페인이랑 싸웠나? 이 브리간사 공작이 포르투갈의 대표로서 스페인과 싸운 이유가 뭐였냐면은 16세기 후반에 포르투갈의 왕족이 아바스 왕족이었어요. 아바스 왕가가 이제 세비스티앙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쪽 모로코로 원정을 떠났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축부였던 에니크 추기경이 대신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에니크 추기경도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왕을 누가 할 거냐라 그래서 아비스 왕조의 방기였던 안토니우스랑 이때 아비스 왕가의 방계 중에 스페인 왕 펠리페 2세가 서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싸웠는데 이때 스페인의 왕이었던 에스파냐의 왕이었던 펠리페 2세가 승리를 하면서 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연합국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의 왕이 되면서 이 포르투갈 원래 살고 있던 귀족들한테 좀 자치를 많이 허용했었다고 해요. 야, 나는 그냥 상징적인 왕이고 여기 잘 모르니까 니네가 알아서 잘 다스려라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펠리페 3세, 4세 점점 지나면서 포르투갈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에스파냐에 편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포르투갈 귀족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이때 포르투갈 귀족의 대표였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간사 공작이었습니다. 브리간사 공작은 그래서 포르투갈의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훗날 주왕 4세로서 즉위를 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브리간사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튼 왕이에요. 훗날 주왕 4세였던 브리간사 공작을 알아봤습니다. 네, 포르투갈 왕궁에 나오면은 여기에 맵에 웅진가 있어요. 웅진가 웅멜마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볼게요. 아마 딱 보면은 NPC 보면은 딱 흑인이죠. 왜 흑인이 여기 왜 있지? 라고 하실 텐데 이 웅진가는 스킬을 뭐 배울 수 있지? 아마 종교학이 있을 아니 종교학이 없네. 스와힐리 아프리카어를 배울 수 있군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학을 배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채집과 낚시일까? 기준은 모르겠군요. 자, 아무튼 이 웅진가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콩고 왕국의 아버지가 콩고 왕국의 마니콩고라 그래서 아마 지도자였어요. 5대 마니콩고였던 응진가 웅쿠아의 아들이 바로 이 웅진가 웅멘바입니다. 당시에 15세기에 콩고 왕국의 선교사, 포르투갈 선교사가 선교를 했고 아버지였던 웅진가 웅쿠아가 포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아들한테 포르투갈에 가서 네가 한번 공부를 해라. 그래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10년 동안 이제 포르투갈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종교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채집과 낚시, 스와힐리어, 아프리카어를 배울 수 있네요. 아무튼 콩고 사람입니다. 10년 만에 자기 고향을 돌아가요. 근데 고향을 돌아갔는데 이때 콩고 내부에 종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버지가 기독교를 좀 추종하면서 원래 그 종교 세력과 기독교 세력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추종자들을 모아서 6대 콩고 왕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10년 동안 포르투갈을 경험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에 좀 많이 우호적이었겠죠. 그래서 당시 포르투갈 왕이었던 마누엘 1세와 협정을 맺고 무역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실수였어요. 이때부터 포르투갈이 콩고 왕국의 노예를 엄청나게 많이 끌고 갔습니다. 노예 무역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콩고가 많이 쇠퇴를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야, 우리 사람들 다 노예로 다 끌려간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반발이 일어났고 또한 종교 갈등 등 다양한 이제 콩고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 점차 쇠퇴되었는데 참고로 이 웅진과 웅벤바 문명 10세도 나와요. 그래서 문명 10세도 나오는데 이러한 옷차림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콩고 왕국의 약간 사회 변화를 일으켰던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역사 인물 발디 대표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게 아마 발디 대표 이 사람 아마 실제 특정 역사 인물이 아니라 발디 가문의 은행장일 겁니다.
실제로 이 발디라고 검색하면 안 나오고요, 여러분. 바르디가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바르디 가문이라고 해서 피렌체, 여기 이탈리아 중부 쪽에 가시면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에 이제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피렌체라는 도시에 12세기부터 금융업으로 엄청나게 발달한 가문입니다. 실제로 금융업을 발달하다 보니까 유럽 곳곳에 은행을 만들고 당시 금융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스킬스도 보면은 이탈리아어, 피렌체 출신이니까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는 거고, 식료품, 광물거래, 그래서 금융업과 관련된 이런 상위 스킬을 배울 수 있네요. 아무튼 이 바르디 가문은 12세기부터 금융업으로 유명했는데, 참고로 이 피렌체에 금융업으로 유명했던 가문이 이 바르디 가문이랑 페르치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디가 페르치 가문 모두 같이 몰락을 해요. 왜 같이 몰락을 하냐면은 100년 전쟁이었죠. 당시에 프랑스에 있는 영지를 두고 이 에드워드 3세가 100년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프랑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 에드워드 3세가 이 전쟁을 위해서 바르디 가문이랑 페르치 가문한테 돈을 엄청나게 빌렸는데, 저도 에드워드 3세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꽤나 훌륭한 왕으로 평가가 돼요. 근데 이 두 가문한테는 정말 나쁜 놈인 게 돈을 안 갚습니다. 이 피렌체의 바르디 가문이랑 페르치 가문이 발행한 그 은행 자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이 두 가문 모두 몰락하게 됩니다. 돈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금융업으로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삼두는 간다. 그래서 이 바르디 가문은 곧바로 망하지는 않았고요. 훗날에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라고 엄청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메디치 가문과 혼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해 나왔고, 지금도 피렌체라는 도시에 가면은 메디치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디치 은행에 좀 약간 많이 영향을 줬던 바로 이 바르디 가문의 은행, 바르디 가문. 그래서 바르디 가문은 이때 곳곳에 은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리스본에 이 바르디 은행장이 있는 거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디 가문까지 봤는데, 그 바르디 가문은 그 이후에도 가톨릭 교회들을 많이 후원하고 약간 예배당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가문으로서 계속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리스본에 있는 건축물, 그리고 문화, 그리고 역사 인물들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다가올지 열심히 준비해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